네, 백운계 시사 1번지 1부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선거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어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선출되면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는데요. 김형주 의원, 네. 김동연 전 부총리 1차에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선을 안 가게 됐는데 당초에는 결선 예상하지들 않았나요? 글쎄요, 이제 결선을 예상했는데 나머지 세 분들이 오히려 의외로 팽팽한 맛이기 때문에 좀 분산되고 또 아무래도 이 효과는 사실은 유승민 대표한테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큰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존에 물론 뭐 조정식 안민석 두 분도 오선 의원이시기도 하고 염태경 수원시장도 사실은 찬찬히 준비를 잘하신 분, 아마 지방선거답게 후보를 뽑았다면 염태현 시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꽤 많았습니다. 바닥민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그런 어떤 큰 인물군으로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 상임 고문 입장에서 마지막에 어떤 같이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조금 더 앞서 있었던 것이 좀 이제 과반 득표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일환 교수, 사실 민주당 경력이 매우 일천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경기지사 후보가 된 것 명심 이른바 이재명 후보 지원이 있었다고 봐야죠. 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저는 뭐 이재명 후보의 어떤 보이지 않는 후광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민주당 당원들의 저는 절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이 3선거구에서 그나마 지금 해볼 수 있는 지역을 경기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경기도지사는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 하나 작용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이재명 후보 지키기. 어쨌든 김은혜 후보를 내놓음으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김은혜 후보가 내세우는 게 결국은 이재명 후보 지우기라고 한다면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킬 적임자, 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냐, 여기에 아마 초점을 맞춘 것이 일반인들이 예상했던 1차 투표를 지나서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예상을 뒤집고 과반 득표를 통해서 1차 투표에서 후보로 된 그런 측면이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장성철 교수, 사실 이제 지방선거 승패를 논할 때 몇 석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가장 뜨거운 지역에서의 승패가 또 전체적인 이미지를 좌우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 이번에 지방선거의 가장 핫플레이스는 경기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두 분 선배님들께서 의미는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저는 김동연 후보가 된 거는 일요일 날과 월요일 날 발표된 김은혜 후보와의 양자 대결 경쟁력 조사에서 김동연 후보가 좀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필승 카드는 김동연. 그래서 우린 김동연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후보 선택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숙제가 있어요. 지금 유승민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분들이 상당히 격앙돼 있거든요. 선거는 진영이 분열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승민 후보 지지했던 분들, 좀 그분들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후보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김은혜 의원을 도와줄까 하는 것에는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떨어지고 나서 쓴 글을 보면 좀 아쉬움이 많이 묻어나는 글들이 많았잖아요. 앵커님께서는 아쉬움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원망과 분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거기 SNS상 글을 보면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정치에서는 은퇴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또 그렇지만 달도 차면 기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 끝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은혜 의원이 계속 전화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또 유승민 후보 캠프에 있었던 분들을 본인 캠프에 좀 영입을 해서 같이 좀 선거운동 하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아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승민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도와줄까요? 윤희석 대변인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뭐 도와드리게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황이 또 유승민 전 의원의 그 캐릭터가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니어서 지난번에도 맨 늦게 도와줬죠, 윤석열 예, 뭐 후보한테. 그런 얘기가 많았죠. 뭐 수차례 도와달라고 했는데 답이 별로 없었다.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소문이 막 무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윤심 얘기 나오고 했는데 어쨌든 경선은 끝났고 이분이 앞으로 정치를 더 하실지 그것도 모르지만은 일단 이 선거에 몸을 담으셨으니까 김은혜 후보를 좀 도와주시는 모습 기대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번 선거의 경기지사 선거의 의미를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김영주 의원 승패에 따라서 전국에 미칠 영향도 한번 좀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상징하는 명심, 윤석열 당선인을 상징하는 윤심. 사실 그 윤심, 명심을 등에 업은 후보들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네, 네. 어떻게 될까요? 승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승패를 논의하기 이전에 경기도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경기도민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대해서 나쁜 평가가 아닙니다. 비교적 경기도민들은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대선 후보 이전에 도지사의 수행도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면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민은 나름대로 안정돼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정치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아무리 윤심이 끌어당긴다고 한들 이렇게 경기도 입장에서 보는 이재명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대선의 평가하고 그런 게 우선은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처음에 유승민 후보를 그대로 놔두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이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한편은. 예. 예. 그런데 만약에 뭐 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초선의 72년생 이런 어떤 그 후보 새로운 후보를 윤 당선자가 억지로 발굴해서 내보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은 만족할 수 없다. 도시다 까무로는 아직 약하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김동연 후보가 지금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어떤 형태로도 물론 뭐 그 선거에 임박해서는 방향이 뭐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은 불만이다라는 것이 여론조사상으로 드러나는 민심이거든요. 예. 과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어쨌든 과하게 누가 보더라도 윤심이라고 한 칼을 꺼냈는데 그 칼이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 만약에 김동연 후보가 됐을 경우에 드러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건 아마 충청남도 같은 데도 똑같이 반영될 경우에 예. 폭발력이 더 있을 겁니다. 양성조 지사를 김태형 후보가 못 이겼을 경우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관여하고 있는데 혹은 또 강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황상무 후보가 졌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윤심이 상처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은혜 후보도 이길 수 있는 거죠. 대선에 대통령의 후광효과를 가지고 있고 뭐 김동연 후보가 명확하게 어떤 우리 민주당의 어떤 다른 후보들의 모양을 다 끌어안지 못했을 경우에 질 수 있지만 김동연 후보가 졌을 때 나는 어떤 상처의 크기보다는 윤은혜 후보, 김은혜 후보가 졌을 때 상처가 훨씬 크게 보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승패에 따라서 전국에 미칠 영향, 장성철 교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김동연 후보가 이기면은요, 그 이재명 고문께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보여지고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할 지렛대가 만들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후보가 만약 진다면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큰 상처가 되겠죠.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굴해서 내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당협위원장들이 90% 이상 도와줬는데도
후보는 됐지만 본선에서 졌다. 이러면은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인 좀 상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정 운영 측면에서도 와, 서울 수도권에서 좀 승리를 하면 국민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의석수가 적더라도 국정 운영 동력이 좀 확보될 수 있었는데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서 진다면 처음에 출발도 상당히 엉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뭐 이제 선거는 치러봐야 아는 거니까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에 상당한 영향 미칠 수가 있겠죠. 제가 너무 진다라는 쪽으로만 분석을 했네요. 글쎄요. 저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윤희석 대변인이 윤희석 대변인 이기는 한 쪽으로. 말씀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니, 지금 저도 죄송합니다. 듣다 보니까 굉장히 경건해지고 네, 그렇게 됐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유승민 후보라는 존재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마치 뭐 유승민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자객 공천에 의해서 뭔가 후보가 바뀌었다. 김은혜 의원이 신참이다. 거기에 비해서 김동연 후보가 나름 또 대선 후보로서의 위상이 있고 또 경기도는 더군다나 이재명 전 후보의 정치적 본거지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건에 저는 이렇게 봐요. 김동연 후보가 물론 민주당에서 이제 과반 바로 1차로 통과가 됐지만 경기도민이 뽑는 건데 경기도민의 마음속에 그런 김동연 후보가 얼마큼 자리 잡고 있느냐.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까 도정 수행이나 관련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그런 회고적 투표를 할 거냐. 앞을 보는 투표가 분명히 가능할 거다. 그런 면에서 저는 김은혜 후보의 존재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여성이잖아요. 여성의 경력이 굉장히 특이하고 화려합니다.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고 메시지가 분명한 방송인 출신이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옆에서 계속 국민과 호흡하는 그런 역할을 방금 전까지 하다가 경기지사 선거에 들어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후보가 안정적인 후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 맞는 후보로서 굉장히 적합한 인물을 당에서 선정을 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뭐 말을 아끼겠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의 분위기는 사실 지방선거 무조건 국민의힘에 유리할 거다 이렇게들 예상을 했는데 근데 정기랑 교수 지금 분위기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민주당에? 이제 특히 경기도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소위 유일한 승부가 가능한 지역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후광 효과라든지 또 김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전장터는 경기도지만 결국 승부는 저는 중앙에서 날 가능성이 많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소위 윤석열 정부의 어떤 허니문 기간이 될 텐데 그 속에서 과연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국민들의 평가가. 이를테면 지금처럼 소위 이른바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떤 깊은 성찰과 혁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으로 비치지 못하고 말 그대로 또 돌고 돌아 서울시장 그 경선처럼 이를테면 공천을 둘러싼 잡음 또는 이를테면 계파 갈등 노출 이렇게만 비치게 된다면 과연 또한 한번 변수라면 검수완박 검찰개혁법 처리 과정에서의 국민적 평가 또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민주당의 모습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소위 이른바 전장터는 서울, 경기, 인천 따로따로지만 결국은 그 뛰는 그 후보들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요인은 저는 민주당의 어떤 중앙당의 태도 또 역할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짚어보죠. 이번에 김은혜 의원이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서 의원직을 이제 내놓게 됐는데 거기가 경기도 성남 분당 갑인가요? 갑입니다. 예. 그 자리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보궐선거 출마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장성철 교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당대표에 도전을 하고 당대표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까? 네. 예. 내년 5월 달에 있습니다. 내년에 할까요? 내년에 하죠. 예. 왜요? 아, 네. 예. 아니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로드맵을 가져야지 지금은 국무총리도 안 하시겠다고 그랬고요.
지방선거 선대위원장도 안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이 어쨌든 차근하는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제 1순위가 원내에 진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당갑이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은 우선은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앞에 우선은 네. 예. 그래서 2차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모라면 출마하십시오라고 예. 하겠습니다. 정기랑 교수는 출마할 것 같습니까?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어떤 역할도 맡고 있지 않는데 안철수 대표의 궁극적 목표는 차기 대권이고 차기 대권으로 가려면 국민의힘에서의 세력의 중심부에 진입해야 된다. 그러려면 역시 원내 진출해야 된다. 근데 마침 분당갑이라는 지역 자체가 지금 이미 공백이 생겼고 거기가 또 안랩이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회사가 있는 본거지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IT를 중심으로 한 또 뭐 게임 산업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판교가 가진 상징성이 안철수 후보 인수위원장 입장에서는 놓치기 어려운 지역이다. 예. 그리고 또 지역구 성향도 보면 상대적으로 그 안철수 후보가 싸우기에는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수 지층이 강하고 또 젊은 보수층이 상당히 두터운 그런 지역으로 보여진다면 저는 궁극적으로 차기 대권 앞으로 한 발 분당갑 출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재명 후보는 성남 지역 출마를 접고 결국 8월 전대로 턴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갑으로 간다면 이준석 대표한테도 좀 도움이 되겠죠. 놓은 자리를 놓고 서로 지금 같이 그렇죠. 싸웠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서로 뭐 지역구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걸로. 이준석 대표는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권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겠죠. 네. 예.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미래 어떻게 될까도 참 궁금한데 지금 윤리위원회 해부돼 있죠. 네. 예. 언제쯤 열기로 뭐 돼 있습니까? 그 얘기는 없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는 거예요. 아, 예.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윤리위원회 그 자료를 보면 목요일인가요? 발표된 거 보면 징계 절차 불개시가 된 분이 있고 징계 절차 개시가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개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징계 절차 개시가 되면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징계는 4단계. 경고, 당원권 정지. 징계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4가지의 기속이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당원 당규에 그러면 따르면. 징계 절차 개시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합니까? 여가 된 거죠. 아. 예,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되면 넷 중에 하나네요. 넷 중에 하나입니다. 제명,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탈당 그러니까 순서대로 약한 거 순서대로 하면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그리고 제명. 이 중에 당원권 정지만 걸려도 자격이 안 당대표 자격이 안 됩니다. 네. 당원 징계 절차 개시가 됐다는 것은 징계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 이거군요. 그게 왜냐하면 징계 절차 불개시가 된 분의 그 사유가 나왔는데 보면 사실 확인 불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징계 절차 개시해놓고 뭐라고 돼 있냐면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증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검찰 경찰로 따지면 증거를 잡았는데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일환 교수 지금 증거 얘기하는데 이른바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뭐 경찰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증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또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또 가세현 측하고 이른바 그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 증거를 인멸하고자 해서 측근이 가세현 측과 만나서 사실상 뭐 합의서를 써줬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뭐 구체적인 어떤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저도 뭐 그 국민의힘의 어떤 윤리 징계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윤희석 대변인 말씀을 들어본다면 거의 뭐 파리 목숨에 가까운 그런 것처럼 비춰집니다. 이것도 역시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이른바 이준석 당대표 소위 투톱의 어떤 그 위상 자체가 급격하게 휘둘리는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변수가 좀 있는 게 뭐냐면은 윤리위원장 임명을 당 대표가 해요. 그래서 이제 이항희 윤리위원장을
당 대표가 좀 바꿀 수가 있을 수도 근데 그 있죠. 당헌 당규에 그런 제척 사유가 안 들어 있습니까? 제척 사유? 윤리위원장을 뭐 이런 네. 당대표 당 대표가 네. 윤리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지만 본인이 네. 당사자인 경우에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끔 뭐 제척 사유 같은 게 있어야죠. 그런 제척 사유는 없고요. 예를 들면은 윤리위에서 예를 들면 탈당 공고나 제명 같은 것을 결정을 하면은 그것은 최고위원회에서 또 다시 의결을 해요. 그러니까 윤리에서 탈당 공고나 제명을 하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그런 제척 사유가 되겠죠. 근데 이제 탈당 공고라든지 제명 이런 것들을 내리지 않고 당원권 정지 정도 수준 내리면은 그냥 윤리의 결정이 그냥 확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어쨌든 내 당대표 나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됐으니까 내 맘대로 윤리위원장을 바꾸지 못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직 당 대표가 징계위원회 해부된 것은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까 처음. 당연히 그런 걸 예상해서 조항을 넣어놓을 수는 없겠지만 당 대표가 전지전능하지 않은 이상 그런 걸 만들어 놔야죠. 뭐 그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한다면 셀프 임명하고 셀프 뭐 최고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그러면 무죄되게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한 거죠. 당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당 대표를 탄핵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고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당상에. 지방선거까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를 지휘할 수 있을까요? 지방선거 이후에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선거 그래서 전에는 안할 징계위에 것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윤희석 대변인 그것도 참 쉽지 않겠어요, 온신이. 그러니까 일단 이제 결론이 난 게 아니어서 뭐 당원 당규상의 대표 자격은 당연히 있으니까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상대 당에서 이준석 대표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지방선거 막 전국 도는데 그 당 대표는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데 무슨 선거 지휘를 하느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참 사상 초유의 일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한 가지만 더 짧게 짚어보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지휘할 수 있을까 걱정해봤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이번에 이 중재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좀 타격을 입었잖아요. 많이 타격이 있었죠. 괜찮을까요?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초에 원안대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가지고 통과가 되면은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만둬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당선인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힘을 실어줬는지 조인트 깠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야 뭐 알 수 없지만 일단 안 만나줬다면은 기본적으로 불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만나줬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미지는 난 아직도 신뢰하고 있어요라는 사인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부에서 그만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아니 당신이 말이야 괜히 합의문 뭐 마련해가지고 통과시킨다고 그러고 이렇게 원내 전략 잘못 짜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여론에서 검수완박법안 처리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훨씬 많아서 명분이 좋았는데 당신 때문에 안 된 거야라는 외부적인 공격이 심할 것 같아서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장성철 교수 한참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줄이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